이재명을 둘러싼 위증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이 게재된 위증 관련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위증으로 기소되고 위증의 의심이 있고 도대체 왜 이 사람의 주변에는 위증이 왜 그렇게 많은가? 너무나 진짜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김용씨 사건 같은 경우에 왜 측근이라고 한다면은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된다고 바로 그 김용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죠. 본인이 정치자금법하고 뇌물 혐의로 지금 징역 5년 선고받았잖아요. 자, 김용씨 사건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돈을 받았다, 1억 정도를 받았다고 지목된 날짜가 2021년 5월 3일인데 이 날짜에 알리바이를 제시를 했단 말이죠. 김용씨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기도 그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 공공기관장인 이모 씨가 김용씨 그날 나랑 회의했어요. 그 사무실에서 유동규 사무실에서 돈 받은 적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했어요? 본인 휴대폰에 찍힌 그 일정, 같이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는 일정을 휴대폰을 낸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휴대폰이 찍힌 사진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휴대폰 좀 줘보세요. 근데 이 사람 휴대폰 계속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거 진짜 신의 한 수를 잘 썼는데 재판부가 유례없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다 뒤졌는데 휴대폰 못 찾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휴대전화 화면 이것도 조작된 거였어요. 실제로 그런 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위증에 관여한 사람들 경상원 진흥원장 이 사람은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고 그리고 이 위증을 주도한 캠프 출신 박모 씨, 서모 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위증교사를 했고 이 사람들이 위증교사를 했고 위증을 한 그 경기도 경상진흥원장 이 씨 자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대책단, 조직단 회의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방에서는 지금 뭐 단순히 뭐 변호를 준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유튜버, 언론인, 정치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별 얘기를 다 했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도 오갔다고 그래요. 조국은 못 구했지만 이재명 구하자. 그리고 이른바 뭐 언론인, 전 솔직히 이 사람들 뭐 기자라고 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언론인 범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가공해서 보도하겠다. 가공은 무슨 가공을 해요. 기자가 있는 사실대로 보도를 해야지. 하여튼 그런 식의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진짜 저스티스님 정말 녹취록 듣다 보니까 정말 역겹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녹취록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라서 녹취록을 USB를 담아다가 비닐봉지에 딱 담아서 재판부에 내면 이거 듣고 그냥 유죄 써야 되는 저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이제 본인은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증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아까 그 위증판에서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한 거잖아요. 증인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리바이를 짜맞추기 위한 판이 짜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판을 짜놓고 다 준비를 하고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이화영 사건에서도 위증이 있습니다.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신명섭 씨라고 이 사람 누구냐면은 이화영 씨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왜 북한으로 뭐 금속, 밀가루 이런 거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 그리고 또 위증 혐의가 있습니다. 위증이 어떤 위증이냐면은 왜 이 사건 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그 중국 심양에서 원탁 테이블에 송명철 아태부실장 그 북한의 주요 고위 인사 그 사람하고 뭐 쌍방울 김성태 이런 사람들 둘러앉아서 파한대서 하고 있는 만찬 장면 있잖아요. 그 사진을 제시를 했는데도 내가 저 쌍방울 그룹하고 북한 협약실에 참여한 사실 없어요. 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거 잡아떼는 거죠. 그리고 김성태가 쌍방울 실제 사주인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위증이냐면은 이 사람 심양 가는 비행기 김성태 옆자리 탔어요. 그리고 그냥 옆자리에서만 탄 게 아니라 같이 내려서 공항에서 내려서 같이 차량으로 이동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이죠. 그래서 위증으로 기소가 됐고요. 또 이화영 씨가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받았었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카드를 주로
이화영 씨랑 쓴 사람이 문모 씨라고 있습니다. 수행비서라고 하는데 이 사람 관계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나는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다. 이 실에서는 굉장히 사적인 수행이 많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또 이미 제가 드린 부분도 있죠. 김혜경 씨 사건에서도 사적 수행이 많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 아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받았죠. 별다른 뭐 하는 일도 없이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돼서 급여 받았죠. 그런 정황들이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증으로 기소가 됐고 또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화영 씨 수행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도 또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나는 수행기사로 일한 적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왜 아까 그 법인카드 썼다는 문 씨 있잖아요. 여성분이에요. 이 사람은 또 정작 네 이거 이 운전기사 진모 씨 통해 가지고 이화영 씨 뭐 일정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말이 꼬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화영 사건만 관련해서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이 3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김혜경 사건에서도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저는 이건 기소 목전에 있다고 보는데 또 위증의 정황들이 굉장히 짙죠. 바로 누굽니까? 배소연 씨. 배소연 씨는 본인이 공선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치자금법 위반 문제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 이제 이 사람 결제를 했죠. 직접 하기도 하고 저 조명희 씨 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 법인카드 결제를 본인이 다 뒤집었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 것이다. 김혜경 씨는 모른다라고 누가 들어도 사실 뻔한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 정하는 것도 회덮밥이 뭐 조명현 씨한테 그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회덮밥이 뭐 간장이냐 초장이냐. 그거 누가 물어봤겠어요? 누가 필요해서 물어봤겠어요? 당연히 음식 먹을 사람 김혜경 씨가 물어봤겠죠. 물어보고 필요하니까 자기도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법정에서 내가 정했다. 김혜경 씨가 메뉴 정한 거 아니냐고 몇 번 물어봤는데 내가 정했다. 그렇게 했고 또 법인카드 결제하고 본인이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법인카드 사용하고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경기도 법인카드로 돈이 나갔는데 그거를 김혜경을 속이고 다시 본인이 현금으로 또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건 김혜경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검찰이 그런 점까지 얘기를 하면서 당신 이러다 위증으로 벌 받는다라고 했는데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다. 내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리고 법인카드 결제 내가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해서 판사도 4차례나 위증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국회의장 부인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 얘기 있잖아요. 7월 20일 날 기소되는 안 됐지만은 2021년 7월 20일 날 그 노원구 식당에서 일식당에서 결제된 거 자기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했다고 그러는데 그 식당에 사실 조회하니까 어땠어요? 현금 정산 내역 없었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위증죄로 기소가 될지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이 정도도 위증으로 기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건 지금 제가 몇 개만 뽑아봐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증으로 이렇게 기소가 되고 정말 누가 봐도 위증이다 싶은 사건이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좀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본인이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위증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기사 쓴 사건인데 뭐냐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김문기 모른다고 중요한 거 이번에 위죄받은 게 그거잖아요.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근데 공무원들 20몇 명 나와서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라고 증언을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이모 씨입니다. 이 사람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법정에서도 그런 압박이나 협박 같은 거 없었다라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어떤 전화가 왔었냐. 수사 중인 시점이었습니다. 2022년 8월 성남시장 비서실장 출신이고 이 대표의 그 성남시 경기도 시절 측근으로 분리된 사람이라 임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뭐라 그랬냐. 그거 국토부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거를 그 시장님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거 보고한 거 아니에요?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묘하죠. 그러니까 압박이 있다는 거 전제를 하고 그거 들었냐? 그거 보고한 게 당신이 아니냐?
은근슬쩍 이게 이쪽의 특기예요.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몇 가지 사실을 전제를 하면서 아까 그 녹취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녹취랑 어떤 상대방이 모르는 사실을 갖다 은근슬쩍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면서 주입시키는 이런 방식.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당하죠. 아니 압박, 협박 이런 게 있지를 않은데 무슨 그걸 뭐 보고를 했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사실 없었는데요?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누가 전화를 했냐?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얘의 그 목소리로 그런 사실 그거 내가 국토부 압박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거 당신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지독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굴하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전화했어요. 이번에 누가 전화했냐? 왜 수사 중에 이제 목숨을 끊은 전영수 씨 있잖아요. 비서실장 했던.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또 똑같은 거 물어봤어요. 그 보고한 게 당신 아니냐고. 아니라고 했죠. 이 전영수 씨 그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편지 썼죠.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야,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했겠습니까? 압박받고 정말 위치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의 빚과 죄책감과 중압감이 쌓여서 결국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가 보고한 거 아니냐라고 이 사람이 전화 받은 게 이 대표 포함 3차례였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근데 이 사람만 전화를 받았냐? 이 사람 말고도 이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모 씨, 도시계획팀장 김모 씨, 도시계획과 주무관 장모 씨. 이 사람들이 다 그 임모 씨라는 측근 임모 씨로부터 그런 거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았어요? 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죠? 하는 짓이 패턴이 굉장히 다 비슷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위증교사 딱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는 단계까지 딱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왜 이 대표가 직접 2018년도에 전화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증언해 주면 되지 이러면은 빼박 위증교사인데 딱 그 단계까지 가기 아슬아슬하게 당신이 그거 보고한 거 아니에요? 물어봤다. 왜 나중에 이거 문제되면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위증교사했어요? 난 그냥 물어봤어요. 딱 그렇게 얘기할 단계까지 지금 물어봤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앞서 그 공직선거법 재판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렸지만은 혹시나 판결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개딸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니, 재판부가 그 공직선거법 한성진 재판부가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언 하나도 고려 안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한겨레 기자 김모 씨 증언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그 기자실에서 그 시장이 당시에 국토부가 압박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한번 취재해 보세요. 그렇게 던질 것 같다. 그런 증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안 돼서 기사는 못 썼다. 그런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이 사람도 이제 성남시 시절의 핵심인데 오모 씨라는 사람도 이 위증교사 사건에서 그런 증언을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그런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자, 제가 판결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전영수, 김모, 정진상, 임모에 대한 진술조서, 확인서, 권모, 이모, 오모 사실 확인서 이런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그때 그런 정황이 있었던 건 맞다. 시장이 와서 취재거리 던져주고 갔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임모, 권모, 오모, 김모 다 법정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뭉겼어. 재판부가 딱 뭐라고 그랬냐면은 피고인과의 관련 소문을 말해준 사람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그리고 성남시장이던 피고인의 취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가 없었다는 점. 너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거 너네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고 쓰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 쓰고 이거 믿을 수 없다 라고 다 날려버린 겁니다. 자,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지도 않은 상황을
저는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시장이 그런 식으로 그런 정황에 있다고 기자한테 취재거리를 던져줬다면,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됐다면 기사로 나왔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그걸 던져줬다고 쳐요. 확인이 안 돼서 뭐 기사를 안 썼다고 쳐요. 그런데 왜 본인은 그렇게 확인도 안 된 상황을 자신만만하게 판넬까지 들고 나와서, 자 여러분 박근혜 국토부가 압박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한 겁니까? 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증언, 진술 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공직선거법 재판부가 배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그쳤지만은, 저는 이거 검찰이 맘먹고 하나하나 다 파면은 여기에도 상당한 위증의 정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수상한 게 많아요. 마지막에 나왔던 KBS 이모 기자가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 대표 쪽에서 믿고 있던 그런 증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표 측 주장이 그랬거든요. 2002년 당시에 이 기자가 자기네한테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저기 변호사님, 저 KBS하고요. 지금 김병현 시장하고 당신을 주범으로 지금 몰려고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초로만 고소 취소해 주기로 판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제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보를 받았다는 전화 녹취록이 어떻게 돼 있냐? 녹취서에 이 대화자가 누구로 돼 있어야 돼요? 이모 기자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화자가 불명,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고, 대화 내용도 풀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편집된 형태로 돼 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이 증거나 정황들이 본인한테 유리한 것들이 이렇게 수상하죠? 이렇게 진짜 만들기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다 하나같이 이렇게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녹취 있으면 들려줘 보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녹취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 수상한 녹취록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녹취록에 속기사가 뭐 이런 속기에 따라서 했다, 그런 날인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 반전카드로, 이 위증교사의 반전카드로 내세운 녹취록,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때 당시에 결심 공판 때 제가 이제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결심 공판에서 이거는 검찰이 반격할 새도 없이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검찰이 반격할 기회가 없었어요. 변호인 측에서 뭘 틀었냐? 녹취를 하나 틀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김진성 씨가 모 변호사랑 통화를 하면서, 아, 그때 KBS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교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어떤 변호사한테 김진성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김진성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맞다면은 이거는 재판이 완전 다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 그 녹취가 어떻게 나왔냐? 자, 변호인이 이거 재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이거 증거 목록에도 없어갖고 우리 복사도 못했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어서 그랬어요. 아, 제가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들었지만 검찰이 요즘처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저한테 유리한 거니까 일부러 그 증거로 안 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 지난 2월 재판에서 다 제시가 됐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뭐라고 했냐? 아, 사실은요, 그거 이 대표 측에서 그 위증 내용 담은 변론유지서 이런 거 다 보내주고, 그리고 그 내용 따라서 내가 녹취록 다시 듣고 진술서 쓰고 진술서 수정해서 또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증할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다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증한 거를 갖다가 학습시킨 거를 갖다가 다시 확인해서 물어보는 그런 거였어요. 당연히 검찰도 증거로 낸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말 변호인, 이 대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뻔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야, 이거를 듣고 진짜 저도 변호사를 했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이거 사건 포기했나? 위증교사는 포기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건 뭐 판사가 기록 한 장만 들춰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눈속임이고 대중을 향한 거짓말, 대중뿐만 아니죠. 법정에서 한 변론이니까
그런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위증을 여러 번 연습을 했고 위증 연습을 했고 그거를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의 녹취인데 이거를 마치 김진성이 그런 내용이 합의가 있었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걸 검찰이 증거를 안 낸 것처럼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거를 뺀 것처럼 그렇게 또 거짓말로 최후 진술, 최후 변론까지 했단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진짜. 이렇게 해서 이재명 주변을 포함해서 기소된 사람이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만 6명입니다. 위증에 의심을 받는 사람까지 하면은 다 셀 수가 없어요. 야,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사건이 있는지 정말 역대급 사건이고 역대급 사법방해, 정말 조직적인 사법방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건이 유죄 실형이 안 나면은 정말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댓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정말 예정이 없던 라이브인데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열렬히 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 정말 리오님 말대로 진짜 대단합니다. 좋은 의미의 대단함은 아니지만 그리고 동기님 말대로 짜깁기는 지들이 해놓고 진짜 맞아요. 자기네들이 유리한 증거만 이렇게 시사선택해서 편집을 한 거죠. 정말 악마라는 말이 진짜 정말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렇게 이 대표를 둘러싼 위증의 그림자가 너무도 짙습니다. 너무너무 조직적이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어떻게 한 사람을 둘러싼 위증의 그림자가 이렇게 짙을 수가 있는지 사건 하나만 해도 2-3명의 위증 관계자가 위증 의심 사례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있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보실 게 아니라 주변의 사건들만 해도 이렇게 위증 내지 위증 교사의 정황들이 많다라는 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설명을 드려봤어요.